반갑습니다. 북만남 티림입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김승호 작가님의 책을 리뷰해 볼게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책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거의 다 읽어보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좋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돈의 속성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예약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약 판매 제일 먼저 예약 걸어놓고 받았었는데 정말 아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말 아껴서 천천히 읽고 지금 김승호 회장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으로 스노우폭스 김이라고 찾으면 김승호 회장님의 인스타그램이 떠요. 스노우폭스 김의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로 저자 특강처럼 한 2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는 게 벌써 지금 몇 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또다시 그 저자의 생각을 접하고 책을 정말 아껴가면서 읽었어요. 네, 정말 아껴가면서 읽었는 책이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만남의 같이 가자에서도 돈의 속성으로 읽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여기 앞에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돈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에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프롤로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죠? 돈은 열심히만 한다고 벌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정말 감사하게 휴직을 1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의 쉼이 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저 역시도 정말 열심히 사셨던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건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에 열심히 사는 것이 깔리고 근데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 부자가 되는 건 방향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것에든 다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상향으로 가는 흐름인 건지 하향으로 가는 흐름인 건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상향으로 가는 방향인 건지 하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건지에 대해서는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라고 하면서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체란 법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그래서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신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주식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는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 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를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다. 좀 찝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이키, 체이스뱅크, 비자카드, 애플, 우버, 델타항공, 코스트코, 삼성전자 10가지를 찝어주신 거거든요. 복리의 비밀. 맞습니다. 복리는 정말 부자가 항상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복리는 고모의 이름이 아니다 이러던데 너무 재밌게 웃었는데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 오는 강수량을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걸 이야기해요. 일정하게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한 번에 비가 내리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의 중력의 힘. 그러니까 1억 벌기가 어렵지. 1억 벌기가 어렵지. 1억 벌고 나면 10억, 10억, 10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100만 원부터 1000만 원부터 모으기 시작하셔야 되겠죠. 리스크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내 돈을 대하는 태도. 둘 다 정말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세금 역시 똑같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것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코스트코 주차장에 쇼핑카트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차장 저 구석에 세워져 있는 쇼핑카트를 자기가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코스트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는 쇼핑카트를 모아서 들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이라고 해서 돈을 절대로 잃지 않고 그것을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 100억이면 276만 원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27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은행에 100억의 예금을 넣어놓은 것과 같아. 그러니까 너의 그 월급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사기를 맞게 하고요. 행동을 그르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부터 시작된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인간의 마음에는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 역시 특수선택성 원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른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른다.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에 돈이 흐른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있고 풍요로워진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아달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는다. 돈은 더욱더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그렇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당신을 거느리게 된다.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은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이 모자란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썼기 때문이다. 자기가 버는 만큼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그럼 미래 소득을 쓰는 게 뭘까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 좋은 돈이다. 이 말은 대출을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지는 오래 가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따라서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을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믿읍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이라고 챕터에 나와 있는 것은요.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챕터에는 집에 이불을 한 장, 큰 이불을 거실에 깔고 물건을 정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설레이지 않는 물건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부엌, 옷장, 차고, 화장실을 치우고 지갑,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정리하고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네,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예쁜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안 하면 되겠죠.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고 정말 나의 독립기념일을 저도 빨리 축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독립기념일은 뭐냐면요. 자신의 노동으로 더 이상 돈을 벌어도 되지 않을 때. 나에겐 6월 27일이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그날이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4가지 다른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0년 봄에 결혼 30주년으로 아내와 세계여행을 떠났다고 하시거든요.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당 한 2억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세계 부자들이 모아서 여행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쇼핑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부자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없었고 그냥 그 지역의 것들을 경험하는 데 시간을 쓰는 이런 이야기들을 봤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저희 신랑과 경제 독립을 하고 나면 이런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네. 제 버킷리스트에 적으려고요. 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첫째, 1억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둘째,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네, 종잣돈, 마중물을 만드는 5가지 규칙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이야기하시고요.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사가 대출 없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첫 번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 시간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위는 품이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에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려서 부자가 된다. 네. 이 7가지.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입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직장에서 성공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보고를 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 직장인으로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은 투자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승진이고요. 2번째는 투자네요. 네. 근데 승진을 하려면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보겠습니다. 1.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은 멀리한다. 2. 생명에 해이 피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 투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에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마지막 1등이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어서 그 돈으로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소중한 것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죠.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이라고 하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넘버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업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약자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약자일 때 무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업의 퍼는 얼마인가? 이 퍼라는 것은 주식에서 사용하는 주식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PER, 퍼라고 부르는데요. 사업에서,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없어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멋진 사업가시고 멋진 기업가시고 정말 멋진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의 규모가 10억 안쪽일 때, 재산의 규모가 50억이 되었을 때, 재산 규모가 100억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라는 제목으로 책이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네, 책은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책 속에 답이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김승호 회장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기도 하고 언제나 들어올 좋은 책도 많이 쓰셨죠. 네.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새길로 가다가 막다른 길에 가지 말고 차라리 큰 길. 부동산을 살 때도 지하철역에서 보이는 첫 번째 그 건물,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산다. 그것을 사게 된, 그러한 건물을 사게 된 것, 빌딩의 연도보다 로케이션을 본다라고 말하시거든요. 로케이션이란 장소와 위치입니다. 그리고 커터의 법칙. 자신이 가진 자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수준은 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옷차림, 깨끗한 차, 잘 정리정돈된 집, 그리고 고운 언어, 단정한 태도, 정갈한 음식을 취하면 성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너무 절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즐기는 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부자들이 부자로 살아남는 것은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라고 해서 위기가 올 것을 짐작하거나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다. 단지 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는 실제 위기가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더 나은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답이 보이면 실제로 실행한다는 점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라. 두 번째,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부자리를 잘 정리해라.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을 마셔라.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이꼬로 돈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 번에 들어온 돈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돈의 속성 김승호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